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 북리지와 함께하는 마릴린 포메어 파보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무브먼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마릴린 포메어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무브먼트 세팅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브먼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뭐 쉽게 이겁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이 원리들을 알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스텝 퍼 유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브먼트 세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스텝 값 설정입니다. 스텝 값 설정은 4가지 중괄호 중에서 중괄호에서 4가지 값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건 X, 요 바로 위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고요. 두 번째는 Y, 그리고 세 번째는 Z, 네 번째가 익스트루더입니다. 세 가지는 유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XY는 동일하다고 봐도 되고요. Z가 조금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익스트루더는 아주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스텝 값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제 글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친숙한 사진일 건데요. 처음에 3D 프린터를 조립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출력을 했던 게 바로 이 큐브입니다. 이 큐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캘리브레이션 큐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캘리브레이션 큐브 밑에 설명에는 스텝 값 조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출력한 한 변의 길이가 20mm짜리 큐브를 정확하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한 다음에 스텝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해주는 그 작업을 하는 용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이걸 가지고 스텝 값 조정을 하는데 굉장한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단일 한 개의 큐브에 대해서는 스텝 값 조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20, 20, 20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짜리가 아니라 40짜리로 하면 그렇게 맞춰놓은 스텝 값으로는 40, 40, 40이 전혀 맞지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텝 값으로 조정해야 될 것과 스텝 값이 아닌 다른 출력 조건으로 조정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캘리브레이션 큐브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이분도 이 개념을 모른 채 디자인에 올려놨고 수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스텝 값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X, Y 스태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Z,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더 모터 스텝 값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Y 모터의 스텝 퍼 유닛, 스텝 퍼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모터의 스텝 값과 소프트웨어의 스텝 값의 이동을 매칭을 시켜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터는 다른 모터가 아니라 스태퍼 모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스태퍼라고 모터를 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스텝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모터 방식인데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스태퍼는 네마 17 혹은 뭐 네마 23 이런 스태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태퍼가 기존의 모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태퍼의 원리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태퍼를 중간에서 잘라서 안에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주변에 4개의 자석이 있습니다. 전자석이죠. 전기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자성을 띠고
그리고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N극과 X극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극을 띄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밀어낼 수도 그리고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당겼다가 밀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반복을 하면서 이것을 한 칸 한 칸씩 밀어내는 방식, 그게 바로 스태퍼 모터인데요. 스태퍼는 기존의 다른 모터처럼 뱅글뱅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한 칸씩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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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태퍼의 대부분이 한 바퀴를 도는데 200스텝을 쓴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Y 스텝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마 17 모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바퀴에 200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깍딸깍 해서 200 스텝을 돌아가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 바퀴가 우리가 360도잖아요. 360도를 200 스텝으로 나누면 한 스텝에 몇 도가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0 스텝으로 나누면 이게 1.8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터, 네마 17 모터의 스펙을 보면요, 1.8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터는 자기 스스로 스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여기에 있는 선을 통해서 뭔가 신호를, 전자석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정교하게 한 스텝씩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DRV8825, 요즘 저소음용으로 TMC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다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A4988은요, 얘가 16분주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6분주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거를 16개로 쪼갤 수 있다. 이 모터의 스텝을 16개로 쪼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쪼개지 않으면 이거를 모두 쓰는 스텝이어서 하나의 스텝은 1.8도가 되겠는데 재밌게도 16분주까지 다 쓴다. 대부분은 16분주까지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 모터는 200스텝짜리가 아니라 200 곱하기 16 스텝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200 곱하기 16 스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DRV8825는 32분주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를 32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0 곱하기 32 스텝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터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직선으로 운동을 바꿀 때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어 이빨이 나 있는 이런 기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기어에 물릴 벨트가 필요합니다. 그 벨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GT2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벨트를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기어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홈인데요. 이 홈의 거리가 2mm입니다. 그래서 2mm 홈의 거리다 해서 GT2 벨트라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가 걸려서 돌아가게 만드는 기어가 있는데요. 이 기어가 GT2 기어라고 하는데 이게 모터에 꽂혀서 돌아가면 여기에 물려있는 벨트의 X와 Y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찾아보다 보니까 기어 이빨이 16개짜리가 있고요. 또 기어 이빨이 20개짜리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의 GT2 기어 이빨은 16개이고요. 또 많은 프린터에서는 20개 이빨짜리의 기어 이빨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스택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텝값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너무 쉽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값은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스텝값이라는 거는 스텝 per unit라고 되어 있고요. 스텝 per unit이라고 되어 있고 단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텝 per 밀리미터. 요거는 밀리미터당 몇 번의 스텝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1mm를 가기 위해서는 스텝 몇 번의 스텝이 돌아가면 되느냐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움직일 때 몇 미리 움직여야지 그러면 몇 스텝을 돌려야 될지를 계산을 하게끔 하는 거죠.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바퀴를 돈다, 모터가 한 바퀴 돈다 하면 200스텝에서 곱하기 16분주니까 16배, 즉 3200스텝이 한 바퀴일 겁니다. 3200스텝이 돌아가면 GT2 벨트가 2mm이기 때문에 2mm가 16개 이빨에서는 2 곱하기 16개, 즉 이빨 하나의 간격이 2mm인데 16개 이빨이니까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 2 곱하기 16 해서 32mm가 이동한 게 되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바로 100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자신의 이빨 개수가 20개 이빨짜리 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20으로 고쳐주면 나옵니다. 20으로 고쳐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80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경우에는 80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터 드라이버가 A4988이 아니라 32분주를 사용하고 있는 DRV8825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 값을 바꾸면 되죠. 32분주. 그러면 이 값은 200이 될 것입니다. 기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에 대한 거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프린터에 맞게 스텝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Z축 스텝 값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Z축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터가 있고 중간에 보통 커플링 같은 게 커플러가 있고 여기에 스크류, 리드 스크류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벨트 방식의 XY와 거의 같은데요. 하나가 추가된 이 리드 스크류에 대한 개념을 알면 우리는 Z축의 스텝 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류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저는 그냥 나사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선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나사선들이 한 줄짜리, 하나의 나사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나사선이 아니라 두 개의 나사선으로 이어진 이 두 줄 나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5줄 나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줄 나사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안 맞게 되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리드 스크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리드 스크류를 판매를 할 때 항상 피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 얼마의 굵기냐는 게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리드 얼마짜리냐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드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면 여기도 있죠. 피치 2, 리드 8, 리드 2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리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한 줄 나사일 경우 피치가 하나의 요 산에서부터 산까지죠. 요 피치가 2라고 한다면 한 줄 나사일 경우에 리드는 2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두 줄 나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한 피치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두 개의 피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치 2인 스크류 나사의 한 바퀴는 4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드 4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는 4짜리도 쓰고요, 8짜리도 쓰고 간혹 2짜리도 있나요? 제가 쓰고 있는 프린터는 리드 8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도는 거는 동일합니다. 한 바퀴를 도는 거는 200스텝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16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의 길이가 이동을 하느냐? 바로 8mm가 이동을 한다. 만약에 리드 8짜리를 쓰고 있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8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400이 됩니다. 저는 400 스텝 per 밀리미터가 되고, 여기에 세 번째 Z값에 40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터 드라이버가 32분주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32 해서 스텝 값이 8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바꿨다, 모터 드라이버는 바꿨는데 안 바꿨다 그러면 크기가 굉장히 납작해진 결과물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리드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자신의 프린터의 리드 스크류가 리드 몇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간혹 보면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리드 값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리드에 대한 개념이 없이 구입을 하다가 나의 프린터와는 안 맞는 리드를 사거나 아니면 샀어도 펌웨어 상에다가 이 값을 정확히 입력하지 못해서 출력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자신의 프린터에 맞는 스텝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더 모터의 스텝 값입니다. 제가 XYZ는 유사하고 익스트루더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더는 보된 방식이나 직결 방식이나 네마 17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기어가 달려 있습니다. 기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프린터에 기어를 가져왔습니다. 제 프린터에 원래 기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빨 수가 26개짜리 이빨을 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0개 이빨이 있더라고요. 왠지 26개보다는 40개가 거의 배에 가까이 정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달 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뭔가 느낌은 좋더라고요. 뭔가 바꿔놓으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6개에서 40개로 바뀌면 스텝 값이 바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익스트루더는 XYZ와는 다르게 스텝 값에 대한 설정이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라멘트를 꺼내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필라멘트는 26개 이빨일 때 이렇게 찢긴 자국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때 이빨을 낸 26개짜리 이빨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필라멘트가 밑에 있고 갈 때 누른 다음에 이를 밀어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 이빨의 간격이 한 1.2mm 정도가 되고요.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끝에서 끝에까지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11m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1mm까지 되지 않고 찍히죠. 찍혀서 눌리기 때문에 직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은 11mm보다는 좀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아마 10.5mm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같은 방식으로 200 그리고 16으로 하고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인지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10 정도가 되죠. 대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0 곱하기 3.14. 원주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직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원주만큼 돌았을 때 요만큼 3200 스텝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10 곱하기 3.14 그러면 얼마 값이 나오냐? 101.86216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경을 측정을 했는데 10점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인 10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찍히는 게 심하게 많이 찍혔다. 찍히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 원주의 길이는 더 작아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스택 값을 해보면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스택 값보다 더 적게 압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1.86으로 되어 있지만 저의 초기 스택 값은 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었죠. XYZ 같은 경우는 고정된 값들로 나오지만 익스트루더 모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필라멘트가 밀려났는지를 확인해야만 스택 값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바뀐다면 분명히 스택 값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통 필라멘트가 바뀔 때는 스택 값은 고정한 채 슬라이서의 플로우, 압출량을 조정을 해줘서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만약에 익스트루더 모터의 스택 값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북리지의 3D 실험실 영상 중에서 스택 값 설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텝 per 유닛의 각각의 값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얻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단 자작 프린터를 만드실 분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고장이 났을 때, 최근에는 중국산 조립식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조립식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보드도 교체하고 모터 드라이브도 교체하고 때로는 벨트 이런 것들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수명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런 개념들을 알고 교체를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